안녕하세요, 낙군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어느새 1년 반 정도가 지났는데요.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 생각보다 진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고 계셔서 늘 감사의 마음밖에 없습니다. 저한테는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즐거움인데 역시 댓글이 달릴 때가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누군가한테 보여주려고 만드는 영상이니까 당연히 어떤 반응이 있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당연한 말이지만 그 댓글들에 언제나 좋은 말만 달리는 건 아닙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다 읽어보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거기에 답글도 달아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혹은 어떤 대답을 원하시는 건지 알 수 없는 댓글에는 답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댓글에는 아주 노골적인 악의가 담겨있기도 하고 이런 댓글들은 애초에 답글을 바라고 단 게 아닐 테니까 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만 당연히 저도 그렇게 기분이 좋진 않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사실이긴 하지만 비슷한 내용의 댓글들이 계속해서 달린다는 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집단이 분명히 있다는 의미고 저도 그렇게까지 머릿속에 꽃받친 사람은 아니어서 그런 사람들의 악이나 무례함이 낯설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든지 목격했고 또 앞으로도 겪어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제 영상에 달렸던 악플들을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그걸 다 싸잡아서 악플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그냥 좀 부정적인 의견 정도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몇몇 댓글을 읽어보고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정말 확실히 분명하게 해두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그 부정적인 댓글에 대해서 분노하고 부실한 논리를 지적해서 소위 말하는 사이다 전개를 만들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평소에 정말 많이 입에 담는 말이 있습니다. 싸워도 되는데 이겨도 져도 남는 싸움만큼은 절대로 하지 말자. 이겨도 져도 남는 게 없는 싸움만큼 무의미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새삼스럽지만 저는 일본 생활에 대한 영상을 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시대에 해외 취업자나 이민자가 그렇게 드문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특별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이란 나라에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 속에 담고 있는 내용들은 제가 보기에도 정말 밋밋한 내용들이에요. 다른 일본 생활 유튜버분들 영상에 비하면 정말 두부 같은 내용들이죠. 그리고 애초에 채널의 규모가 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의지로 이 작은 무대에 마이크를 쥐고 오르는 걸 선택한 그 순간부터 누군가는 저에게 비난을 보내왔어요. 그 중에는 제가 일본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식의 선을 넘어서는 발언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물론 기분이 좋진 않지만 없었던 후회가 생긴다든지 마음이 흔들린다든지 제가 그런 성격이 못 됩니다. 이 순간에도 그냥 영상 소재가 하나 나왔다는 사실이 기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종종 써먹을 겁니다. 이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준비했던 영상을 오늘 드디어 만들어 봅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객관적인 내용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정말 100% 주관적인 조언을 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에요. 단순히 다른 사람에 비해 조금 다른 인생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내 인생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을 설교 혹은 근거 없는 비난에 시달리고 있을 누군가에게 도움까지는 아니고 작은 참고 정도는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악플 혹은 부정적인 댓글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댓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일본어로 달아주셨는데 어쨌든 이 댓글은 비교적 최근에 올린 영상인데 그 일본 절약 식단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가 한번 번역해서 읽어볼게요. 불쌍하네. 왜 그렇게까지 절약을 하나? 살아있는 의미가 없잖아. 민영화 탓에 공공요금이 너무 비싸. 싼 물건들은 후쿠시마산이겠지. 이분은 저희 부부가 실천하고 있는 절약 생활이 좀 불쌍해 보이셨나봐요. 그렇게 아낄 거면 사는 재미가 뭐냐? 라는 건데 저는 딱히 참고 사는 게 없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어지는 글을 읽어보면 이건 어떤 목적성을 가진 글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는 걸 쉽게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딱히 저에 대한 비판도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댓글처럼 여러분도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받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100% 집돌이입니다. 집에 있는 걸 정말 좋아하고요. 쉬는 날에도 나가는 걸 안 좋아합니다. 사람 많은 데 가는 걸 싫어해요. 그런 저한테 오늘 쉬는 날이고 날씨도 맑으니까 우리 유원지에 가자 이런 권유를 하는 건 자 오늘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런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내가 정말 편하게 긴장을 풀 수 있는 집에 있는 거예요. 새롭게 도전할 일이 있고 또 헬스장 갈 시간이 있고 내 집과 우리 여보만 있으면 저는 솔직히 살면서 그렇게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을 최대한 쾌적하고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 집에 가장 많은 돈을 씁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곳은 제 명의의 제 집입니다. 저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서 자랐고요. 객관적인 지표로서 그렇게 유복하지 못한 10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금수저, 은수저, 수저 타령하는 걸 정말 듣기 싫어해요. 공부를 잘했던 사람도 아니고요. 2015년에 20만엔 들고 혼자서 일본에 건너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로부터 약 6년을 들여서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내 집을 손에 얻었습니다. 물론 대출은 받았지만 그 누구의 손도 빌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변변치도 않은 학벌에 대기업도 아닌 회사에 들어가서 댓글들 말맞다나 손, 발, 전두엽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서비스업에서 일을 하면서 세금으로 다 뜯겨가지고 남는 것도 없는 일본이란 타지에서 어떻게 4명이 내 집이 생겼을까요? 결코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그건 제가 일본에 오자마자 첫 번째 월급이 제 통장에 입금이 됐을 때부터 댓글에서 말씀하신 불쌍하고 살아가는 의미가 없을 정도의 절약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소비에 집중하기 위해서 또 내 목표를 위해서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는 불필요한 소비를 다 갖다 버렸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제가 절약을 하는 이유는 제가 돈을 쓰고 싶은 항목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비가 나에게 허무하고 어떤 소비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쓰려고 아끼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일본 생활에서의 절약법에 대한 내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사소한 내용이 많고 또 수요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라서 자주 만들고 있진 않은데 사실 일본 생활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긴 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정말로 독립이란 걸 할 생각이라면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돈을 아끼는 방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될 수 있는 한 제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면 영상으로 다루지 않고 실제로 결과를 만들 수 없을 것 같은 계획은 입에 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일본 생활 중에 가장 길게 실천하고 또 가장 큰 효과를 봤던 절약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꽤 자신이 있습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이게 무조건 옳은 방법이란 주장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단지 누군가에게 피해만 끼치지 않는다면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이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 방식 또한 충분히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수많은 정답 중에 하나라고 믿고 있는 것 뿐입니다. 약간은 다르거나 남들 눈에 신기해 보이는 삶의 방식을 가진 분들은 어느 정도 구설수에 오를 각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엔 꼭 악의만 있는 건 아니고 정말 신기해서 그럴 때도 있으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요. 스스로가 살아가는 방식에 확신이 있다면 끝까지 밀고 나가서 결과로 증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를 불쌍하게 여겨도 결국 내 가치는 내 발자국이 증명합니다. 자, 그럼 다음 댓글 읽어볼게요. 다음 댓글은 진짜 많이 달리는 유형인데 이젠 일본 가서 일할 메리트는 없지 않나. 월급도 오르지 않는 나라에 뭔 비전이 있다고. 일본에서 일할 정도의 일본어 능력이 있으면 그냥 한국에서 일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음. 돈과 대우가 좋지 않고 굳이 일본에서 살 이유가 없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이거는 뭐 악플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꾸준히 달리는 댓글 유형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읽어볼 수는 없고 제가 말을 하면서 위에 띄워볼게요. 예전에 한번 제가 일본에서 왜 계속 살아요라는 영상에서 아예 따로 떼어내서 답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 댓글을 다신 분들이 볼 거라는 기대를 하고 만든 영상이 아닙니다. 혹시 제가 왜 일본에 왔고 왜 일본에서 계속 살고 있는지 정말로 궁금한 분들은 링크 남겨둘게요.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그 영상이 제 영상들 중에서는 그나마 조회수가 있는 편인데 실제로 거기에 답글이 하나도 달리지 않았습니다. 이 댓글을 다셨던 분들이 정말로 궁금해서 하신 질문이 아니라는 걸 애초에 알고 있었고요. 그래도 그 영상을 만들었던 이유는 제 나름대로의 소박한 응원이었습니다. 꼭 일본 생활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거의 반드시 듣게 될 거예요. 내 행동에 대한 의문과 이질감이 어느새 야유가 되어 있고 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그 야유가 어느새 비난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집단에 속해 있든지 반드시 겪게 될 일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네가 하고 있는 그 불합리한 행동을 다른 사람한테 잘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비판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왜 그래야 되죠? 내가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독립된 성인이고 내 선택을 내가 완벽하게 책임질 수 있다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아무 문제도 없지 않을까요? 그 삶이 본인의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나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혹은 아주 가까운 사이 아니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저한테는 질문해도 괜찮아요. 저는 애초에 남한테 보여주려고 영상을 만드는 거니까. 어쨌든 이건 굉장히 단순한 논리지만 이 단순한 논리조차도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될 겁니다. 여기엔 좀 익숙해져야 돼요. 그렇다고 모든 의견을 잔소리, 오지랖, 꼰대질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일종의 자기 객관화를 위한 이정표로 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주관적으로도 또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정당하다고 생각이 될 때 그때조차도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실을 정기적으로 일깨워주시는 반면교사님들이죠.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 잡음처럼 보이더라도 쓰기 나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이 댓글은 예전에 제가 올렸던 일본 취업생 그리고 워홀러들이 일본 생활을 포기한 이유, 이 영상에 달린 댓글인데요. 좀 길어요.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자, 확고한 목표, 그것만으로는 사실 현실적인 삶을 다 지탱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뭐 젊었을 때 사서 고생을 한다고도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좀 예외로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일본은 실제 임금이 너무나 적은 나라입니다. 그 돈으로 저축은 고사하고 월세 내기도 빠듯해요. 정직원 월급이 프리터종 반환도 못한 게 일본입니다. 이럼 또 일본 생활 하시는 분들이 몇 년 지나면 연공서열 쌓인다 어쩐다 이야기들 하시겠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생활하던 시절하고 2021년 지금 시점하고 상황이 같은가요? 일본의 경제 상황이라는 게 몇 년 지난다고 특별히 좋아할 게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일본의 국가부채, 저출산율, 소비위축 등등에 의해 일본이 구조적 몰락에 들어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들 스스로가 살기 힘들다고 성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경력, 연공서열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가 전체적으로 침몰하고 있는데 내가 3등급 승객이든 1등급 승객이든 무슨 상관인가요? 결과적으로 월급은 안 오르고 일은 짜증나고 개인 시간 없고 교통비 없어서 어디 풀리지도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무한 반복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멘탈이 박살나고 번아웃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확고한 목표가 만병통치약 마냥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댓글이 좀 길어서 요약을 하자면 일본이란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고 애초에 그 환경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다. 자, 이런 논리의 댓글도 종종 달립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발언인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사실 이건 본인 나름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악플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데 제 생각하고 정확하게 정반대의 의견이라서 가져왔습니다. 저는 일본 생활을 무사히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확고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이건 굉장히 뻔한 얘기예요. 꼭 일본 생활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확고한 목표가 있는 쪽이 효율이 좋겠죠. 그런데 여기서 저의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의 의미는요, 결코 어떤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말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제가 영상 속에서 이런 말을 거듭한 이유는 결코 청춘에 대한 찬가, 계획적이고 성실한 삶의 권장이 아닙니다. 이건 일종의 속어법 끝에 나온 발상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느낌입니다. 내가 재벌 집안의 자식이다. 노. 엄청난 외모와 피지컬과 그거를 조기 발견하는 데 성공한 사람이다. 노. 주식과 가상화폐의 마술사다. 노. 로또의 신이다. 노. 그런데 그럼에도 잘 살아보고 싶다. 예스. 내가 가지지 못한 이런 가능성을 하나하나 쥐어보고 그럼에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걸 넘어서 잘 살아보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저는 내가 가진 모든 물적, 지적 자원을 한데 끌어 모아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타인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물러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것 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혹시 다른 대안이 있다면 저한테도 꼭 알려주세요. 제가 보기에 어차피 내가 가진 환경이 좋지 않고 내가 했던 선택이 틀렸으니까 무슨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식의 논리는 인간은 어차피 모두 죽기 때문에 아무 노력을 해도 의미가 없다는 말과 똑같이 들립니다. 도망칠 길이 없는 사람은 애초에 도망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저는 보신 것처럼 굉장히 어두운 사람입니다. 머릿속에 언제나 최악의 상황과 자기 혐오와 비판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고요. 그걸 남에게 보여주기가 싫어서 일기라는 걸 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타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제해낼 수 없다면 입 밖에 내지 않고 손끝에 담지 않습니다. 대안과 개선안을 준비하지 못한 비판 의견은 허무합니다. 내 생각을 누군가에게 말과 글로서 전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면 내 말을 누군가가 들어줬으면 한다면 나름대로의 논리와 유용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표와 꿈을 가지고 실천하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타인과 맞닿아야 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비난인지 조언인지 아니면 단순한 넋두리인지 모를 의견들을 숱하게 접하실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의 의견이 선의에서 비롯된 것인지 혹은 악의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계획을 보완할 가능성과 구체적인 방법을 이 사람이 제시했는지 아닌지 뿐이에요. 이걸 염두에 두신다면 정말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자, 이러고 후회 안 한다는 게 황공도의 가치관이 잘 반영되어 있군요. 그래서 채용이 된 게 아닐까요? 자, 이 댓글은요, 제가 예전에 올렸던 블랙기업 이야기에 달린 댓글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비웃음이죠. 보통 이렇게까지 적나라한 표현을 하신 분들은 본인이 나중에 삭제를 하세요. 저는 댓글 삭제를 안 하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걸 제가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고 거기에 동의를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딱히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안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도 또 온갖 무례함을 겪으면서도 같은 회사에서 계속 버텼던 거는 분명히 어리석었던 면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잠깐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20살 이후로 이런저런 운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지금은 헬스만 하고 있고요. 뭐 3대 500 들기 아니면 바디 프로필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리기 그럴 목적으로 운동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멋진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운동을 하는 이유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다소 가혹하게 굴려도 버텨줄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블랙기업 이야기에서 말했던 것처럼 저는 신입 시절에 하루 평균 16시간 이상의 육체 노동을 했습니다. 사실상 구속 시간이 24시간을 넘을 때도 있었어요. 집에를 못 가니까. 쉬는 시간도 식사 시간도 따로 보장이 되지 않았으니까 이 댓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예 같은 생활을 보냈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주 3회 이상은 운동을 갔습니다. 수면 부족으로 어지러워서 도저히 안 될 때는 턱걸이라도 했고요. 화상으로 손에 가죽이 날아갔을 때는 스쿼트를 했습니다. 수면 시간과 영양을 확보하지 못한 트레이닝이 의미가 없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때 퇴근 시간이 주로 새벽 4시였는데 첫 차 시간이 달릴 때까지는 운동을 했습니다. 현명한 행동이 아니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꾸밈없이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이런 미친 짓을 했던 이유는 제가 노예가 될 생각이 조금도 티끌만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걸 멈추고 그냥 하라는 대로, 일본은 이러니까, 일본에선 이렇게 행동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주변 환경에 휩쓸려 버리는 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 상황과 내 환경이 어쨌든 간에 나의 하루 중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야 했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여기에 와서 이 개고생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랬어요. 이 시기가 반드시 지나간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다음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제대로 된 휴일이 한 달에 이틀도 없는 시기도 있었지만 저는 그 이틀에도 안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벌어들였던 잔업수당이 제 일본 생활을 지지하는 강력한 기반이 되어줬고요. 저는 일본 생활 중에 단 한 번도 돈 때문에 고생한 적이 없습니다. 그 시기에 저를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은 좌천되거나 저보다 먼저 그만뒀고요. 제가 점장을 달고 난 뒤에선 다른 사원들에게 단 한 번도 잔업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유 없이 돈을 모으지 않고 이유 없이 건강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조심을 하고 살아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기가 언젠간 반드시 날 찾아온다는 걸 알고 있고 그 시기를 그저 버티는 걸로 끝내기 싫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걸 단순한 정신승리라고 생각한다면 저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댓글 작성하신 분은 다른 댓글에서도 노골적으로 악의를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분도 분명히 계셨어요. 이런 분들이 원하시는 게 저의 답변이나 설득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머릿속이 그렇게 꽃받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댓글에 대해서 더 이상 길게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대신에 정말 진부하고 정말 뻔한 조언을 하나 드릴게요. 내가 어떤 안 좋은 상황, 도와줄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리고 그 상황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들의 기준을 넘어서는 노력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약간은 들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몸과 마음이 아무리 만신 차이가 되어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10명의 사람 중에서 8명의 사람은 관심이 없을 거고요. 그 중에 한 명은 기다렸다는 듯이 돌을 던질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운이 좋다면 나를 일으켜 세워줄 남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지만 이건 감사를 해야 될 일이지 기대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약해졌을 때라도 한 걸음이라도 더 뗄 수 있도록, 그리고 내일 일어나서 한 번 더 무리를 할 수 있도록 평소부터 본인의 몸을 가장 철저하게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힘을 내야 되는 순간에 환경에 굴복하고 남들 기준을 맞추는 정도의 노력에 만족한다면 이 댓글에서 말씀하신 대로 노예 같다는 말을 들어도 저도 할 말이 없죠. 저도 그렇게 되고 싶지는 않으니까 앞으로도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겁니다. 서비스업에서 사람 상대한 일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사람은 날 때부터 선하다는 성선설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선하게 행동한다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면 좋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선함이 강제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또는 착하게 행동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익명성이 보장된 공간에서도 윤리와 스스로의 신념을 지키고 계신 분들은 박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악플 읽기를 해봤고요. 이거를 또 다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써먹을 수 있는 소재가 있다면 앞으로도 전부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댓글이나 인스타에 남겨주시고요. 매주 금요일에 라이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